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촉 가이드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는데 이 위안부 문제 같은 좀 갈등 문제 해결 이야기보다는 뭐 18번 노래가 뭐냐 뭐 이런 관계 뭐 이런 얘기하고 관계 개선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 한마디로 좀 편안한 이야기만 좀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일본을 향해 이제 독일에게 좀 배우라 이렇게 뜨끔하게 지적했다는 것과는 또 상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본과의 일단 국민 감정이 있으니까 네.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기자회견, 외신 기자회견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슷한 내용을 강조했어요. 한일 우호가 중요하다. 관계가 풀려야 한다.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 네. 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그 일본과의 관계 악화된 것을 국내 정치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이용했다. 뭐 이런 네. 건데 그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온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정부 처음 들어서 수출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수출 규제는 왜 일어났느냐?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삼권 분립의 나라인데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일본의 주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했느냐?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두 번째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내에서 문제가 되니까 한일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문재인 탓이라고 하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관계 풀리는 건 다들 찬성할 텐데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면 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한일 징용 배상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행정부가 사법부 쪽에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온 것은 전제는 일본의 사과였습니다. 네. 진심 어린 사과가 네.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일본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부치와 지금 아베 정권을 이어받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윤석열 후보가 뭐 대통령이 돼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사과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 일본은 사과 안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건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윤석열 후보의 안타까운 점은 관계 풀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어떻게가 빠졌다. 오늘도 그 예전에 무슨 겨울 연가 드라마나 네. 뭐 이런 거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가장 여행 가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한 징용 문제도 있고 또 위안부 문제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건 이 상태에서 다 덮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과도 받지 않고 간다는 건지 그게 좀 빠져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반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정서를 윤석열 후보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런 행보를 취한 뭐 이유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반 문재인 정서 또 정권 교체의 어떤 대의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후보로 나왔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했던 대일 외교하고는 정반대로 가야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어쨌든 문정부 들어서 대일 강경체가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간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그 5.18 피해자인 고 이광영 씨를 조문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갔는데요. 호남 민심이 지금 이 후보에게 완전히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호남 행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한 번 간다고 해서 민심이 확 쏠리면 정치하기 쉽죠.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정성을 좀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게 줬던 또 그전에는 안철수한테 잠깐 주기도 했고 그 지지를 왜 이재명한테 주지 않느냐. 그건 뭐 이재명 후보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특히 호남의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경선 있을 때 이재명보다는 이낙연 쪽에 많이 그분들이 힘을 실어줬거든요. 네. 지금 보면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에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아니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도와주지 않겠다고 지금 천명한 상태지만 이낙연 후보는 아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팀을 이야기했고 고문 자리도 수락했고 네. 그렇다면 모양새 좋게 뭐 삼고초려 등 해서 이번에 내려갈 때 동행을 한다든가 네. 아마 6시인가요? 6시 반인가요? 그 시각부터 해서 지금 해남에서 캠핑을 아마 하는 모양이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 깜짝 등장 이낙연 막걸리 들고 네네. 보기 좋잖아요. 네.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거 그거 못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낙연 후보가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이 후보 본인이 직접적으로 찾아간다든가 전화 통화한다든가 뭐 좀 성의를 보여가지고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메타버스 가는데 동행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캠프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 네.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선약이 있다 못 간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성의가 좀 필요하다. 어쨌든 호남 민심이 60% 가까이는 같습니다만 그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지지율에서 그렇게 볼 때는 조금 더 후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좀 더 적극적인 구애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 후보보다 하루 앞서서 이제 여수를 찾아서 고 홍정훈 군의 49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후보가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네네. 미리 가서 이렇게 또 후보가 가지 않는 지역에 가서 네. 이렇게 달래주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건 좋은 거죠. 네. 예, 저는 지지율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비호감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네. 여성표가 잘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후보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할 네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왜 안 나오지? 안 보이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김혜경 씨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먼저 또 치고 나오는 것은 민주당 쪽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근데 네. 지금 김건희 씨는 여러 개 이제 의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쉽게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나오게 되면 기자들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텐데 네네. 답변하기가 왜냐하면 뭐 김건희 씨가 정치인도 아니고 네. 김혜경 씨는 뭐 여러 번의 선거를 치렀잖아요. 3번, 4번 선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몸에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김건희 씨는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상황에서 기자들이 준비 안 된 질문을 마구잡이로 던졌을 때 이것도 후보의 말실수보다 더 심한 말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분간 등판한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꽤 오랫동안 등판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출발 채비를 마쳤다 뭐 이런 식의 보도는 간간히 나오고 있긴 했는데 계속해서 좀 이 김건희 씨는 좀 자맹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언제쯤 좀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좀 궁금해하거든요. 출발 채비를 갖췄다. 곧 등장한다. 그 기자들이 누구한테 들어서 썼을까요? 김건희 씨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한테 들었습니까? 다 측근이라고 한 사람 들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하고 라디오 인터뷰할 때도 곧 등장할 겁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소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그냥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럼요. 말씀하신 예. 걸까요?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계속 무슨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 곧 등판한다, 네. 등판 못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좀 향해서 좀 날선 단어를 썼습니다. 포르노배우에 비유하는 SNS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이 후보가 염색한 것을 두고 한 말인데 정도가 너무 지나치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폭풍 맞고 있어요. 네, 이제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시끄러워졌는데 우리 그 정치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 또 경험 있고 네. 당에 중진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기자 출신이면 말 잘하고 언론하고
친소 관계가 있으니까 대변인 시키면 잘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보통 그래서 기자 출신들이 대변인 자리로 갔죠. 그런데 역대 대한민국 최고의 대변인이라고 손꼽혔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희태, 박상천 뭐 이런 사람들 다 기자 출신이 아니네요. 다 비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자 출신 대변해야 된다?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조수진 의원은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네, 기자 시절에도 좀 논란이 됐던 기사도 네. 많이 썼었죠. 저격수가 대변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격수는 뒤쪽 후방에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네. 최전방에서 싸워야지. 대변인은 촌철살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말로써 싸우는 건데 저격수는 그렇게 스타일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뭐 대한민국 최고의 역대 대변인 그 중에 박희태 대변인이 한 획을 그었는데 내로남불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네네. 말. 총체적 난국. 예? 민주당의 보람의 집회는 보람이 없었다. 김대중의 여의도 집회는 여의치 않았다. 이런 말 한마디로 네. 상대 당의 길을 죽이고 또 지지율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지금 이거 뭐예요? 포르노 배우가 뭡니까?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격수는 이거는 양당 공이 똑같습니다. 저격수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대변인 하면 안 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동영 작가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저격수 스타일이에요. 촌철살인도 잘하시잖아요. 네, 그 김병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이제 윤 후보와 비공개 면담을 한 뒤에 열심히 하겠다라면서 자신의 이 사퇴론을 일축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좀 모양새가 뻘쭘해졌는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합류를 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법석을 쳤는데 안 들어오는 건 양쪽 다 모양새가 안 좋을 텐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는 다르다. 그러니까 뭐 양쪽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을 다 모셔갖고 삐그덕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있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거부하고 자택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듣고 그날 바로 양산에서 올라왔어요. 찾아갔죠. 예. 찾아와서 마음 다쳤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네. 자존심 강한 분인데 이렇게 달래줬다고. 네. 그거를 진심으로 느끼고 다시 당무를 복귀했단 말이에요. 네. 김 전 비대위원장이. 근데 그때도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김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나가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친문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달래주고 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의 스타일과 윤석열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윤석열 후보의 용인술은 결국은 검찰에서 있을 수도 봤습니다마는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는 스타일이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내가 끌고 안고 간다. 그 용산 세무서 뭐 윤우진, 윤대진 그 건도 결국은 그렇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 사람은 내가 챙긴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장제원 의원 내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내보낸 것도 본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병준 내가 들고 왔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마음을 달래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처럼. 그러면은 지금은 합류하기 어렵다. 합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김성태 전 의원을 이번에 직능 대표로 뽑아서 네. 선대위에 넣었다가 문제가 좀 많이 됐죠. 하루 만에 해촉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면서 2030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힘이 지금 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딸 취업에 관여했다 불법적으로 2심에서 유죄가 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거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2030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논란이 일으니까 하루 만에 해촉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살아있다. 네네. 그러면 언제까지 윤석열 후보가 김 전 비대위원장 측에 밖에 둘 것이냐. 이재명에게 지지율이 계속 앞선다면 손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겠죠.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네. 그때를 기다리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계속 날선 발언하죠. 한 마디씩 툭툭 던질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 뼈아픈 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지지율이 결정한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또 이제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표인데 이 선대위가 과연 잘 돌아갈런지 좀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과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굉장히 좀 부딪혀서 오히려 영입했다가 더 좀 잘 못 굴러가는 모습 때문에 선거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저는. 들어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윤석열의 딜레마인데 네. 들어오게 되면 민주당은 바로 상황 프레임을 씌우겠죠. 그렇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윤석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김종인인데 윤석열은 허수아비구나. 이런 프레임을 민주당은 가져가려 할 거고 네. 박근혜 최순실하고 다를 게 없다. 또 이런 논리를 갖고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윤석열이.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국 선택은 후보가 하는 거죠. 뭐. 네. A가 됐든 B가 됐든 마지막에 최종 선택은 후보가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역시 후보가 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무적으로 그런 판단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중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옆에 있는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무적 판단이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윤 후보가 이제 2030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귀엽고 화끈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홍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버릇없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굉장히 좀 익숙한 과거에도 본 듯한 모습이에요. 홍 의원이 과거에 이제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슷한 말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렇게 좀 둘 사이가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 과연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 뭐 홍준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도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발언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센 발언을 많이 했죠. 불행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게다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선에 나가서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어요. 개인 팬클럽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엔 좋지 않게 아마 작용할 비춰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동의 추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